네, 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품사와 문장 성분 마지막 네 번째 수업에 대한 풀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수업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제를 풀어봤다는 전제 하에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이요. 우리 요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품사와 문장 성분을 문장 성분을 정리하기 위해선 일단 뭐부터 정리한다고 했냐면 비핵심을 먼저 우리가 쳐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장의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메시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 아니면 줄거리에 거의 영향 주지 않는 것들을 비핵심이라 한다고 했고요. 크게는 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부사가 있다고 했죠. 부사는 우리가 철자가 뭐로 끝난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요 수업을 네 번째 듣고 있는데 아직도 부사의 철자를 모르시면 곤란해요. 그쵸? 자, 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철자가 ly로 끝나고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뭐가 많더라? 부사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전치사가 등장하면 뒤쪽에 항상 뭐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가로를 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빨간 펜 준비하시죠. 발표 하나 하십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형용사라고 했는데 무슨 형용사를 했죠? 어떤 형용사? 이 말 자체가 살짝 어렵긴 하긴 한데 어떤 형용사? 그렇죠. 명사, 수식, 형용사. 그래서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수식, 형용사가 등장을 하면 요 수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꾸며준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등장을 하면 걔네들도 지금 비핵심이라고 본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문장 성분인 주어 혹은 동사 혹은 목적어 보호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일단은 비핵심 먼저 가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게 전사니까 프랑스까지 묶어주시고요. 다시 in부터 어디까지 묶으셔야 되냐면 1809년도까지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의 지금 동사는 누구로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was로 보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루이스 브레일리가 우리가 주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빨간 펜 준비하시자. 자, was라고 하는 건 쌤이 무슨 동사라고 했나요? 얘는 쌤이 비동사라고 했고요.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다? 2형식 동사라고 했습니다. 2형식 동사는 뒤에 항상 뭐를 취하고요? 보호를 취하고요.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기 때문에? 형용사나 명사기 때문에. 다시요.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형용사나 명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bor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사가 아니라 뭐로 보신다? 과거분사, 형용사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호가 됩니다. 그쵸? 맞죠? 그런데 우리 옆에다가 한 가지 내용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냐면요. 우리가 문장에 주어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우리가 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렇게요. 그쵸?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주어가 그 행위를 할 때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가 그 행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럴 경우에 주어가 그 행위를 할 때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능동태라 부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지금 당할 때는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수동태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건 딱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형식이 정해져 있냐면 무조건 일단 무슨 동사가 있어야 돼?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비동사 다음에 항상 우리가 뭐를 쓰는 거다? 과거분사를 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해석의 방법이 총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요거였죠.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뭐뭐를 당하다. 어떤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뭐뭐 해지다. 뭐뭐 해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수동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예를 들면 bear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주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아기라든지 아니면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 낳았다고 말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bear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was라고 하는 비동사를 쓰고 뒤쪽에 bor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쓰게 되면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낳음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태어나다의 뉘앙스가 듭니다. 태어났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수동태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 봅시다. 자, 일단은 브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언제요? 1809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는 지금 주어랑 동사랑 보어가 있으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2형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이번 문장에서는요. 비핵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 일단 앞쪽부터 천천히 해볼까요? 자, a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of가 있고요. 뒤쪽에 다시 of가 있고요. 또 with부터 to까지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동사지 이 문장에서는
그렇죠. hurt가 지금 동사고 앞에 있는 he가 지금 주어가 될 거고 뒤에 있는 one이 지금 목적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적어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할까요? 우리가 문장에서 기준이 되는 건 바로 동사 부분이 될 건데 동사 뒤쪽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쌤이 말하는 건 일단은 비핵심은 다 제거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핵심은 다 제거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일단은 얘가 품사가 뭐면서 명사면서요. 동그라미 2번 얘가 해석을 했을 때 무슨 말이 붙는 것들 을르를 붙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목적어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어랑 지금 애초에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걸 저희가 목적어로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는 여기 있는 단어와 이 단어의 그냥 철자를 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우리 수준에서는 단어의 철자가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 그 두 대상은 절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목적어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봅시다. 자, 그는요 지금 하나를 다쳤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얘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것들이죠. 그렇죠? 봅시다. 그러면 얘가 3살의 나이에 3살의 나이에서 그는요 뾰족한 물건으로 그의 눈들 중에 하나를 지금 다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있고 지금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몇 형식으로 봐야 될 것 같냐면 3형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갑니다. 자, 3번을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역시 비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Unfortunately는 ly로 끝났어요. 품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부사죠. 얘는 expert이시고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 누구고? got이고요. 앞에 있는 he가 지금 주어고 infection이 목적어 되겠습니다. infection이라고 하는 건 감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요 감염을 얻었습니다. 즉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비핵심 잡아주시죠. 누가 비핵심이죠? 일단은 전치사 그렇죠. to부터 어디까지? I까지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o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곧이죠, 곧. 근데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얘는 지금 뭘 나타내냐면 시간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니까 얘는 지금 품사를 뭐로 보시는 게 맞냐면 부사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expert 쳐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요. 앞에 있는 지금 it을 주어로 보시고 spread를 동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핵심용은 이거죠. 그것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곧 그것은 퍼져나갔다. 어느 쪽으로? 다른 쪽 눈으로 퍼져나갔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말하는 지금 요 it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것 같냐면 우리가 infection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눈이 감염이 됐었는데 그 감염된 눈이 다른 쪽으로 지금 번져나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5번에서요. 지금 부사 잡아주시자. 누가 부사입니까? 부사. 그쵸? eventually가 지금 부사고요. 전치사 어디 있죠? 전치사 in부터 어디까지? is까지 묶어주십니다. 동사는 당연히 뭐뭐를 잃어버렸다. lost가 동사고요. 앞에 있는 he가 지금 주어가 될 거고 sight가 목적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 그는요. 그쵸? 시력을 잃어버렸다. 다시요. 그는요.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결국 잃어버렸다. 그쵸? 어디에 시력을 잃어버렸다? 양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다 정도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문장은 지금 보시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만 있었죠? 이런 건 몇 형식이죠? 얘는요 1형식이고요. 그쵸? 밑에는 지금 보시면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몇 형식이 되겠다? 네, 얘는 3형식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이요. 자, 비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전치사 어디 있죠? 천천히 봐보세요. 앞에서부터. 그쵸? 전치사. 네, for부터 어디까지? blind까지요. 그 다음에 in부터 어디까지? 1819년도까지 우리가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동사는 누가 될 거고요. 네, enter가 지금 동사고요. braille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입니다. 그쵸? 그리고 school이 지금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는요, 지금 뭐냐면 학교를 들어갔다. 그쵸?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여기 밑줄 좀 치실까요? The blind 부분이요.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는 blind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눈먼이에요. 눈먼. 그러면 눈먼은 애초에 지금 단어가 뭐로 끝났으니까 지금 얘가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품사를 지금 뭐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그렇죠. 형용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요걸 지금 보셔야 돼. 앞쪽에 우리가 더라고 하는 관사를 쓰고 뒤쪽에 우리가 뭐를 썼을 때, 형용사를 썼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복수 보통명사라고 부릅니다. 쌤, 그러면 복수 보통명사라고 하는 건 뭔가요? 그냥 결론을 먼저 말하도록 할게요. 자, 더 플러스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형용사 다음에 우리가 바로 뭐를 붙여서 쓸 수 있냐면 people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people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명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명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the 다음에 우리가 old라는 단어를 썼다. 그럼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old는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뒤쪽에 뭐를 붙이시면 되겠다? people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old라고 하는 건 old people,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 지금 책에는, 우리 지금 교재는 뭐라 나와 있냐면 더 다음에 blind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blind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거냐면 당연히 blind를 먼저 쓰시고 뒤쪽에 people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복수 보통 명사라 부른다. 그럼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자, 해석을 해봅시다. 자, 브레일리는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떤 학교냐? 눈먼 사람들을 위한 학교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언제 들어간 거냐? 1819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몇 형식으로 보시면 될 거냐면 3형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장 살짝 어렵습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놓으시죠. 자, that year he heard about night writing. 그쵸?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that year를 뭐로 볼 거냐는 거거든요. 그쵸? get that year를. 그쵸? 근데 that year라고 하는 건 그 해잖아요. 그 해.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써볼까요?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품사를 뭐로 보시는 거다? 얘를 부사로 보시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that year도 지금 품사를 뭐로 보셔야 되고 부사로 보셔야 되고 얘는 지금 X표 쳐서 버리셔야 됩니다. 어버스의 품사는 지금 뭐가 될 거고요? 쉽죠? 네, 전치사 어디까지 묶으시고 night writing까지 묶으시고 그 다음에 heard가 지금 동사고 he가 지금 주어가 됩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그는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그 해에 들어간 거죠. 그럼 얘가 말하는 이 그 해라고 하는 건 어떤 해가 되는 거예요? 브레일리가 지금 학교에 들어간 그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해에 들었습니다. 자, 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night writing에 관해 들은 것 같아요. night writing. 그냥 직역을 하면 밤에 뭔가 글을 쓰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정확히 밤에 글쓰기, 뭔가 내용이 이상하니까 우린 얘를 night writing이나 그냥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8번 갑니다. 자, 전치사 누가 있죠? 전치사. 그쵸? for 어디까지 묶어주신다? soldier까지 묶어주시고요. 문장의 동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쵸? 동사는 was가 동사입니다. 그쵸? 그럼 앞에 있는 it이 지금 주어고요. 뒤쪽에 있는 communication system이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 쌤, 얘가 왜 보호인가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 was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는요 몇 형식이고요? 2형식이고 뒤쪽에 항상 뭐를 취하더라? 보호를 취한다. 보호의 품사는 뭐다? 형용사나 명사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애초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있는 지금 was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이기 때문에 was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보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communication 의사소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사소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금 누구를 위한? 군인들을 위한.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t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뭐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었어요? 뭐가? 그쵸? night writing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그 블라인드를 위한 지금 학교에 들어갔고 그 해에 night writing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night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더라? 원래는 군인들을 위한 지금 의사소통 체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자, 그럼 9번 갑니다. 자, 비핵심. 잡아주시자. 비핵심. 일단 in부터 어디까지? 시스템까지. 그 다음에 다시 어디부터? in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 바로 닫아야 되죠? in의 품사가 전치사니까
어디서 닫아주셔야 돼? 당연히 명사죠. 타이니는 작은이란 형용사고요. raised는 우리가 별표를 하나 딱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not이 지금 점이니까요. 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은 모두 다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not가 지금 뭐가 될 거고요? 명사가 될 거고요. 우리는 어디서 지금 가로 닫아주셔야 되면 not에서 닫아주셔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왼쪽에 지금 we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쵸? were,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raise라는 단어가 있었어.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무조건 동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raised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였다고 한다고 하면 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뭐가 필요한 거죠? 동사와 동사를 연결할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근데 쌤이 접속사라고 하는 걸 딱 정해줬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시거나 아니면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이거나 의문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지금 이 세 개의 단어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resid는 뭐로 볼 수가 없다? 동사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ed로 끝나는 것들 중에 동사가 아닌 건 바로 뭐냐? 바로 과거분사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그리는 것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쵸? 마지막이라는 거. 자, 여기가 지금 형용사라는 땅입니다. 형용사라는 땅이고 여기에 지금 요렇게 지금 부분집합이 존재를 하죠. 요렇게 지금 부분집합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 부분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ing로 끝난 애들이고요. 여기는 ed로 끝난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ing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현재분사라 부른다고 했죠. 현재분사라 부른다고 했고 ed는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과거분사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얘기를 했었냐면 형용사들 중에서 애초에 ing로 끝나는 것들은 현재분사 형용사가 되는 거고 우리가 형용사들 중에서 철자가 ed로 끝나는 것들은 저희가 과거분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지금 보시고 ed로 끝나면서 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겠다? 과거분사인 뭐가 되겠다? 형용사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 보세요. in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니까 여기서 지금 not이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rise는 지금 뒤에 있는 not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품사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형용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장의 동사는 지금 누굽니까? 네. 그쵸. were가 지금 동사고 그 다음에 주어는 message 그리고 written은 지금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마찬가지죠. 자, were가 지금 무슨 동사고 비동사고 written이 지금 무슨 분사기 때문에 과거분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태가 되는 거다? 네, 수동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쓰는 거야? 쓰여짐을 당하는 거야? 당연히 쓰여짐을 당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자,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은 쓰여짐을 당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이 시스템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쓰여짐을 당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형태로요? 작은, 그쵸? 위로 돌출된 점의 형태로 얘가 쓰여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비핵심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전치사 불러주시자. 전치사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by가 있고요. 어디까지 묶어주신다? then까지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네, as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night까지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또 있냐면 부사가 하나 있죠? 그치? 조용하게 어떤 단어? 그렇죠. silently. 그래서 얘 지금 X표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는 누구로 보시면 되고요. could read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수로자가 지금 뭐가 될 거니까 주어가 될 거고 뒤는 메시지가 목적어가 될 거니까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군인들은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조용하게. 언제? 밤에요. 그쵸? 이렇게요. 쌤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feeling은 뭡니까? 자, 요걸 한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에 이렇게 ing가 붙어 있었을 때 다시요. 어떤 단어에 ing가 붙어 있었을 때 이 ing의 품사는 총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동명사도 가능하고요. 이게 동명사가 아니라면 현재분사도 가능해요. 자, 방금 전에 쌤이 지금 복습을 했는데 현재분사는 철자가 뭐로 끝나는? 그렇죠. ing로 끝나는 품사는 뭐다? 동사? 그쵸? 형용사.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입중에 뭐로 보셔야 된다? 형용사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by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뒤쪽에 지금 feeling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맞나요? 그쵸, 맞죠? by 다음에 feeling이 등장을 했다. 뒤에 then까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지금 by라고 하는 애의 지금 품사가 전치사잖아요. 그쵸? 그런데 feeling이라고 하는 건 품사가 현재 분사도 가능하고 실은 동명사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를 써야 돼요? 명사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feeling이라고 하는 애의 품사가 명사겠습니까? 형용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명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현재 분사로 쓰인 게 아니라 뭐로 쓰인 거다? 동명사로 쓰인 거다. 그러면 동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한 글자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다? 그쵸? 우리 것이라 해석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feeling이라고 하는 건 느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느끼는 것. 그쵸? 느끼는 것. 그래서 동명사가 된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군인들은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었다? 조용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요? 밤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정리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아직 형식을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1번.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랑 동사 몇 형식이다? 1형식이고요. 자, 두 번째, 얘는 지금 비동사니까 몇 형식이겠다? 2형식이겠죠. 그쵸? 자, 세 번째, 얘도 지금 비동사니까 몇 형식? 2형식이 될 거고요. 마지막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뭐뭐를 뭐뭐 할 수 있었다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얘는 3형식이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럼 형식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11번. 자, 일단은 비핵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얘부터 지우시고요. however, 그러나. 그 다음에 very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 펜이에요. to use를 지우도록 하십니다. 쌤, 왜요? 그쵸?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원래는 to는 전치사니까 뒤쪽에 명사를 써야 되지만 to라고 하는 애가 뒤쪽에 동사를 썼을 때 동사 원형을 썼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했냐면 투부정사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총 그 품사가 총 몇 가지가 존재를 하냐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명사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현용사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 다르죠. 명사할 때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현용사일 때는 뭐뭐 하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부사일 때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하기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으로 지금 넘어가 보시면 자 보세요. difficult의 별표 치겠습니다. 애기들아, difficult의 의미가 뭐지? difficult? 네, 어려운. 그러면 어려운이니까 얘의 품사는 뭐가 되죠? 네,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very도 지금 매우 어려운이라고 해서 해야 되니까 얘도 지금 품사가 뭐가 될 거고요? 부사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to 부정사도 앞에 있는 difficult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품사가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 부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핵심이다, 비핵심이다? 당연히 비핵심이기 때문에 very가 됐든 to use가 됐든 x표 쳐서 버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it, 그것은요. 동사 was, 어땠습니까? 어려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그것은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려웠다. 그러면 어떻게 어려웠냐? 매우 어려웠습니다. 뭐 하기 어려웠다? 지금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애기들아, 여기 있는 it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 뭐가 지금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일까? 뭐가?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night writing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말했던 이 night writing이라고 하는 거 지금 사용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시죠. 자, 일단은 자 12번에서요. 12번에서는요. 비핵심이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누구죠? similar. 그 다음에 easier.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지금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꾸며주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지금 동사로 보시는 거냐? 누굴 동사로 보시는 거냐? 얘를 동사로 보세요. 이만큼을 wanted to create. 그래서 얘는 지금 만들어내길 원했다. 얘를 지금 동사로 보십니다. 쌤, 여기서 원래 wanted를 동사로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은 얘는요 동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라고 하는 것들인 건데 실은 우리가
우리가 동사 구라든지 아니면 명사 절이라든지 형용사 절이라든지 이런 절과 구에 대한 개념은 품사와 문장 성분 시간에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어라도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어떤 단어가 하나로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2개 이상 뭉쳐가지고 동사의 역할을 하는 덩어리가 됐을 때 걔네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구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얘는 지금 동사 구가 되는 거고요. 앞쪽에 지금 브레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주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뭐를 만들어내기 원한 거냐면 지금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원한 거죠. 그렇죠. 그럼 해석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브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뭐를? 시스템을 만들어내길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냐? 간단하지만 더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길 원했다. 그렇죠? 그러면 자 형식 정리할게요. 얘는 몇 형식이고요? 네, 3형식. 위에는 몇 형식이죠? 이거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was 무슨 동사?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그렇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전치사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전치사 어딨나요? 앞쪽에 after부터 어디까지? ears까지. 그 다음에 of부터 어디까지? effort까지. 뒤쪽에 갑니다. 자, of부터 어디까지? sells까지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famou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famous요. 그쵸?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시스템을 꾸며주는 지금 형용사이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셔야 되고 his도 삭제를 시키셔야 되겠네요. 그쵸? 명사, 수식, 형용사. 명사, 수식, 형용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사는 누가 될 거냐면 develope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e가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시스템이 지금 목적어가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네요. 그는 그래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몇 년 후에 그러면 어떤 몇 년 후에? 노력의 몇 년 후에. 그러니까 단연간의 노력을 기울인 후에 그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시스템? 그의 시스템. 어떤 시스템? 유명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여기서 of라고 하는 건 동격의 of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6개의 지금 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셀인 것 같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범위도 될 수 있고 세포도 될 수 있고 조각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6개의 지금 다 점이 들어가 있는 어떤 셀로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의 지금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셀이라고 하는 셀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러한 뭐 면이 되어져 있는 그의 유명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전치사가 어디 있죠? 전치사? 네, 일단은 of부터 어디까지 묶어주신다? that까지 묶어주신다.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요 지금 투부정사 부분이 있거든요. to make letters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지금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석을 먼저 해보면 앞쪽에 used가 지금 동사가 될 거고 앞에 있는 it이 주어가 될 거고요. 뭐를 사용하는 거냐면 combination과 arrangement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됩니다.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건 조합이라는 개념이고요. arrangement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그의 유명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it이 될 거고 얘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배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합과 어떤 배열이냐? 점들의 지금 조합과 점들의 배열을 지금 얘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빨간 펜이요. 해석을 해보시면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돼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건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죠? 얘는요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to make letters 부분은 우리가 X표 쳐서 버려야 되는 비핵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것은 그쵸? 그것은 조합과 배열을 사용합니다. 뭐의 조합과 배열을 사용하는 거냐? 지금 점들의 조합과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옆에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실은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에 이렇게 it이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it을 우리가 가주어라 부르고요. 가주어라 부르고 뒤에 있는 지금 투부정사를 진주어라 부릅니다. 가주어라고 하는 건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석이 존재하지 않고요. 진짜 주어에서 우리가 진주어에서 우리가 주어 부분에 밑줄을 치고 주어라고 하는 건 품사가 뭐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얘는 지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자, it, is, easy. 그쵸?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solve, 그 다음에 the problem. 자, 그럼 자연스럽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문법적인 뭐 어려운 얘기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떻다는 거다? 쉽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to solve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뭐만은 지금 것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용법이 된다? 명사적 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지금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앞에 똑같이 it이 있지만 얘를 가지고 얘를 투부정사를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분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점들의 조합과 배열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쌤이 수업 중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법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장을 보면서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할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금 고3 때까지, 고3이 아니라 앞으로 수능을 지나서 우리가 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한다고 하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라고 하는 건 항상 봐야 돼. 지금 문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챙겨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많이 어렵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그 형태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고 많이 연습해 주신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형식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죠? 몇 형식이겠습니까? 당연히 3형식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으니까 얘도 몇 형식이 되겠다? 네, 3형식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에 보시면 일단은 전치사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전치사 누구죠? 네, with죠. 어디까지 묶어주신다? fingertip까지 묶어주신다. 그 다음에 동사는 could be. 앞에 있는 they가 주어고요. 자,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be가 비동사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으로 보시는 거고, 이 형식으로 보시는 거고, read는 뭐가 되겠다? 보어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것들은 읽는 게 아니에요. 읽혀질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오로지 하나의 손끝을 가지고 그것들은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말을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금 배열들이죠. 점의 배열들과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손끝으로 읽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밑에 문장의 지금 동사는 누구죠? 밑에 문장의 동사? 그쵸? improve가 동사고요. 앞에 있는 지금 braille가 주어가 될 거고, 시스템은 목적어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more는 우리가 x표 쳤어요. 애기들아, 그럼 쌤이 more에 x표를 쳤다는 얘기는 more의 품사가 지금 뭐라는 얘기죠? 그쵸? 얘는 지금 부사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braille는요 이 시스템을요 개선했습니다. 많이 개선했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얘도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3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요 비동사니까 몇 형식? 2형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자, 비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사가 하나 보이실 건데, 그쵸? finally. 그 다음에 동사 2개 잡아주세요. 동사 2개. 일단은 그쵸? was가 있고요. 또 그쵸? 발표하다, published, 그쵸? 그러면 동사가 2개 등장했다. 동사가 2개 등장했어.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되죠? 동사 2개를 연결할 네, 접속사. when부터 대가로 치시고 어디까지 묶어주신다? 20까지 묶어주신다.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 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수학에서 우리가 가로가 친 부분이 있으면 가로 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로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우리가 가로 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가 몇 살 때, 그가 20살 때 그는 그것을 뭐 했다? 네, 발표했습니다. 공표했습니다. 그렇죠? finally는 부사가 될 거고요. 자, 문장의 형식으로 지금 보시면요. 앞에 있는 he가 지금 주어고 얘는 비동사니까 얘는 보어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he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목적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앞쪽은 지금 몇 형식이고요. 2형식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뒤쪽은 지금 얘는 3형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18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장에서는요, 역시 동사 두 개를 지금 잡아주세요. 부사부터 먼저 비액션부터 먼저 정리를 할까요? 일단은 widely 부사니까 X 붙여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in부터 어디까지? 1852년까지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wasn't가 지금 동사고요. 그래놓고 봤더니 wasn't가 지금 동사고 뒤쪽에 지금 die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접속사 before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before부터 대괄호로 칩니다. 그러면 동사 die를 지금 확인하고 뒤에 온점 찍혔으니까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자, 문장 소문 지금 보시면 앞쪽에 Braille 시스템이 주어가 될 거고요. wasn't가 동사고요. 비동사니까 used를 과거 분사로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he가 지금 주어고요. 지금 died를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 그가 죽기 전에, 언제 죽기 전에 1852년도에 죽기 전에 브레일리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지금 얘는요 당연히 2형식이 될 거고요. 뒤쪽에는 지금 몇 형식이다? 1형식이 되죠. 왜? 주어랑 동사만 있으니까요. 얘는 1형식 문장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but later 시간이니까 우리는 부사고요. X 붙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는 recognized고요. more and more는 지금 people을 꾸며주는 무슨 형용사? 네, 마지막이요 이제 명사, 수식, 형용사. 그리고 앞에 있는 지금 people은 누가 될 거고요? 주어가 될 거고요. its effectiveness는 목적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사람들은요 그것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효과를 지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니까 얘는 몇 형식으로 보시면 될 거냐면 3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이제 과주로 내드렸던 지금 지문을요 전부 다 구조 분석하고, 우리가 구조 분석한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핵심과 비핵심을 지금 나누고 나서 문장에서 내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아가지고 문장의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지 파악을 하는 걸 저희가 구조 분석을 합니다. 쌤이 요 지금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은 어떤 문의를 받았냐면, 선생님 저는 실은 영어를 그냥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편한데 굳이 내가 지금 품사를 구분해서 문장 성문을 구분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지금 하는 이 지문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의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수능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플한 지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한계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단어들을 한글로 채워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작업을 필요로 해요.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은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하는 거, 내가 지금 반드시 봐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품사와 문장 성문들 지금 4번째 강의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지금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요거였습니다. 지금 쌤이 지금 필기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내용 정리해 준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그 노트에다 아니면 문제지에다가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거로 사진을 찍어갖고 쌤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지금 수고하셨고요. 우린 나중에 또 다른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